건강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you. 제가 최근에 진짜 무서운 네. 기사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고령층에는요, 예.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맞아요. 한 그 대학교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치매뿐입니까? 네? 치매뿐이겠어요. 이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면 그렇죠. 이게 치매 변화, 치매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60%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치매 관련 확률이. 와. 그래서 네. 요즘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게 뭐 네.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그럼요. 그래도 또 이제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잖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밸런스 앤 하모니의 하모니 앤 밸런스 for you.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이슨 오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족구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운동은 모든 혈액순환,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 시켜주니까. 그렇죠. 어느 운동이든. 오늘 갑자기 네.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 네.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부탁드려요. 아니 저희 원장님께서 족구 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회장이시죠? 족구협회에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에도 족구 협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각 그 주마다 족구협회가 있고요. 네. 각 CD에도 체육회 소속으로 족구협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한인 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분들도 같이? 타주인들, 타 그 민족한테 네. 족구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저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 네. 좋네요. 이번 6월에 미주체전 네, 전 스포츠 종목 한국 분들이 하는 2년마다 열리는 미주체전이 달라스에서 열리거든요. 네네. 또 저희가 또 오렌지 카운티랑 LA 대표 선수들이 네. 출전을 해서 또 메달 경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허. 자 원래 오늘은 콜레스테롤 얘기해야 되니까 족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오늘 다시 토픽을 선택하신 게 네네. 최근에 약을 드시거나 콜레스테롤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네네. 이유 때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드시면서 네. 여자분들 폐경 이후 남자도 한 50대 이후에는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급격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40대부터도요? 네네. 오. 물론 음식 습관도 상관이 있지만 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자꾸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이게 또 혹시 또 평생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네. 네네. 평생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약이 대신 녹여주면 내 몸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약을 평생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뭔가 대체를 취하는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뭔지 그쵸. 네. 예, 일단.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뭔가요, 정확하게? 일단 우리 몸의 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름 성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막을 주로 형성하는 건데 기름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부의 기름막 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는데 자꾸 물이 내 몸에 흡수돼서 뿔게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피부 세포막에서 그걸 방지해서 내 몸에 물이 보호해 주는 거죠. 네, 보호하게 되고 장기에도 그 세포막에 형성이 돼 있어서 장막 형성해서 장기들이 잘 터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기름막 거군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출혈이 됐을 때 네. 출혈이 계속 피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혈소판 작용으로 인해서 기름을 끈덕지게 기름이 합쳐져 갖고 끈덕지게 해서 피가 더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콜레스테롤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좋은 거네요. 거네요. 네, 사실은 콜레스테롤 원래는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돼요. 꼭 네.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남아 돌았을 때 문제가 되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놈이 아하. 이제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 자체는 사실 음식을 먹고 남는 잉여 에너지를 우리가 간에서 저장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에너지를 갖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네. 그게 75%는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아하. 그다음에 음식으로 들어온 거 나머지 25%는 소장에서 네. 그 지방 성분을 흡수해서 콜레스테롤도 합성하고 그다음에 뭐 부신장하고 생식선에서 네. 그 호르몬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재료를 해갖고 믹스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네. 성호르몬이나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다음 프로제스테론, 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 만드는데 주 재료가 돼요. 그래요?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성호르몬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필요한 양만큼 둘 다 왜 있어야 갑자기 되고. 여기서 그래요?라고 하는데. 그건 몰랐던 사실이니까. 진짜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오. 햇볕을 받으면 바이타민 D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것을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바이타민 D를 합성하게 해갖고 우리 몸에 네. 필요한 걸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것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도와주는 거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인 거네요. 네, LDL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이게 팻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네, 그 지방하고는 다르죠. 네,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지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LDL하고 HDL하고 네. 그다음에 중성지방 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HD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DL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LDL은 뭐의 약자냐면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네. 저밀도, Low Density, 저밀도의 리포프로틴, 네. 지단백이거든요. 요 놈이 이제 메인 역할,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에 다 실어 나르는 역할 해요. 그게 유조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LDL. 얘도 예, 필요한 LDL.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LDL도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LDL이 부족했을 때는 네. 네. 이게 기름 성분이 부족하니까 세포막 형성이 안 되잖아요. 세포가 그쵸. 제대로 세포 대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네. 이 부작용이 부족했을 때 부작용은 이 인지 능력이나 아까 그 치매 얘기하셨죠. 네. 네. 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심혈관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네. 단점이 이 또 부족했을 때고 네. 문제는 LDL이 부족한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요. 네. 남아도니까 문제죠. 이게 너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예, 거고. 예, 남아돌면 이게 혈관 안에 동맥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떡. 예,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을 방해를 하거나 심장 내의 관상동맥, 심장 내의 혈관에 그게 자꾸 지방이 혈관벽에 쌓여서 막히게 되는. 네, 막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이나 뇌혈관 네. 질환, 치매 이런 거에 LDL이 주범이 이제 되는 거예요. HDL을 그러면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좋은 HDL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하이 덴시티거든요. 네. 요 놈은 남는 LDL,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는 LDL을 데리고 와서 네. 간으로 와서 거기서 재합성, 녹이게 역할을 하는 거, 청소를 시켜주는 청소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HDL은 다시 남아도는 LDL을 데리고 와서 네네. 다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네. 그래서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겠네요. 남아도는 LDL을 뽑아내니까. 네. 예, 그래서 HDL은 많으면 좋고 네. LDL은 오히려 많으면 안 좋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있죠.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네. 많으면 또 네네. 탈이 날 수 있다. 네. 저희 채팅방에서 KTK님 트라이 이거 뭐라고 하죠?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네,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스튜디오에 저 고미사 저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뭐예요? 제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게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이거 너무 아. 높아가지고 제가 한때 굉장히 곤란했었거든요. 진짜? 네. 그게 이제 쓸데없는 지방인데 쓸데없는. 혈관 안에 있는 지방을 특히 중성지방이라고 이제 일컫죠. 그러니까 중성지방 너무 높아서 네. 위험하거든요. 건강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게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는 어떤 위험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지방이 높은지 LDL이 높은지 몰라서 피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 중성지방이 200 이하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이 둘 다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다 그러면 이거를 고지혈증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LDL하고 같은 지방이니까 네. LDL하고 너무 친해요. 네. 둘이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뭉친 동맥경화의 거구나. 주 원인이 되죠. 아, 네. 동맥경화요? 채팅방에서 도대체 뭘 드셨길래 그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갖고 있어요? 빨리 버리세요. 이 쓸데없는 거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게요. 제가 이 수치가 아까 240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네. 네. 2배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500, 예, 480?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살 빼고 그랬던 게 아파서 그랬던 건데 어머. 제가 참 이렇습니다 원장님 아파도 말도 못해요. 족구해요 족구. 옆에서 뭐 족구 좀- 걱정도 안 해줘요 아프다 그래도. 왜 걱정 많이 했는데 얼마나 걱정했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HDL가 LDL의 역할을 좀 알아봤는데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 LDL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네네. 결국에는. 그래서 피검사상의 LDL은 100 이하가 나와야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 HDL은 60 이상이 네. 돼야지 이제 정상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LDL, HDL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뭐 활동, 네, 운동 뭐 이런 것들일까요? 뭘까요? 원인이 첫 번째는 음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 트랜스 지방으로 알려진 거. 네. 그게 뭐 포화된 지방이죠. 그쵸. 포화 지방을 갖고 있는 것들. 네. 그게 구운 고기. 구운 고기. 구운 고기 왜냐면 고기에 억울하다. 나 구운 고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난 많이 네. 먹는데. 아 그래요? 사람들 정상인데. 구운 고기예요? 구운 네. 고기가 왜냐면 네. 고기에 지방이 있잖아요. 단백질도 있지만 그 지방을 태우게 되잖아요. 네. 태우면 그 지질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요. 이게 음, 포화된다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세츄레이트 된다는 포화 지방은 네. 지방은 간에 들어가서 담즙하고 이런 왜냐면 간에서 해독하고 남는 부산물이 담즙인데 네. 이 담즙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담즙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콜레스테롤이 하는데 네. 지방 성분이 들어오면 이게 네. 식물성 지방이든 동물성 지방이든 들어오면 간하고 쓸개가 네. 담즙을 분비해 갖고 이걸 잘 소화를 녹이게 돼 그쵸. 있는데 네. 이게 구운 고기에 있는 지방, 태운 지방, 포화된 지방들은 간이 한 3일 동안 소화를 힘들구나. 하다가 못할 경우도 많아요. 네. 이게 그러면 특히- 그게 이제 쌓이게 되는 네, 거예요. 저녁에 먹었을 때, 저녁에 구운 고기를 먹고 잤을 때는 네. 네. 밤새도록 녹여도 못 녹일 안 돼. 정도에 돼요. 그래서 바짝 구운 고기들이 네. 더 안 좋은 거죠. 아 레어로 먹어야 되나요 이제 네, 그러면? 그래서 또 너무 피가 많아서 사실은 안 저녁 때는 되나? 굽지 말고 삶거나 고기는 삶거나 쪄서 예를 들면 갈비탕이나 네. 갈비찜 네. 요 해서 지방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드시는 게 근데 국물 먹잖아요. 그럼 국물은 그것도 괜찮아요. 붓잖아요. 네, 그래도 지방은 네. 어느 정도 포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아. 녹이는 시간이 빨라지죠. 고기를 아. 삶아서 먹으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잠깐 중간에 정리해 보면 오늘 콜레스테롤 말씀드리고 있는데 HDL과 LDL 말씀드렸고요. 네. 콜레스테롤 기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콜레스테롤인데 HDL이 높냐 LDL이 높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네. LDL이 높으면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HDL이 있으면은 LDL을 다시 정화시켜 주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여러 기능들이 좀 안 되고 네. 예, 문제들이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테니까 네네. 이건 일단 다음에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LDL이 높으면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요. 네. 그럼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고기? 첫 번째가 구운 고기, 구운 네. 고기. 구운 고기. 두 번째가요. 그다음에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죠. 혹시 뭐 치킨, 뭐 오징어 야, 튀김. 써니 씨는 뭐 먹고 살죠? 이 두 개만 나왔는데도 벌써 끝났는데요. 요새 브로콜리 먹는다니까요. 브로콜리 찜. 브로콜리 오이. 이분은 브로콜리 튀겨 드실 분인데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지금 예. 바뀌었어요. 튀긴 그런데 음식. 이제 예. 처음 사용하는 기름 자체는 네. 그나마 세츄레이트지 않는데 맞아. 이게 두 번째부터 끓인 그 기름들은 180도 이상 됐을 때 네. 이게 지방 성분을 세츄레이트되게 만드는 게 너무 많다라는 네.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마가린, 랄드라고 그 동물성 지방. 돼지 기름, 네. 돼지 기름. 동물성 그래서 기름. 팜유, 버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방이 세츄레이트될 확률이 높아요. 음. 아까 랄드를 얘기했는데 네. 랄드 돼지 기름을 태워버리면 네. 더 심하죠. 어이 그게 짜장면 삼겹살. 만들 때다 돼지 기름 맞아. 아닙니까? 다 돼지 기름인데. 삼겹살이네 돼지 굽지 기름이면. 않았죠. 예. 예, 삼겹살 그러면 굽지 않았죠. 보쌈을 그러나 먹어야겠네. 예, 보쌈을. 구웠을 때 돼지 네. 기름을 태웠을 때는 네. 소고기 지방보다는 더 세츄레이트 된다는 삼겹살 안 되네. 결과가 있어요. 그럼 삼겹살이 좋은 건 아니네요. 구워 먹는 삼겹살을 게. 삶거나 쪄서 아, 구워 먹는 건 안 수육으로. 좋아요. 네, 수육으로, 수육이나 수육으로. 탕에 집어넣어서 드시는 게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원장님은 그러면 고기를 한 번도 바비큐를 안 해서 드십니까? 안 구우십니까? 저는 거의 1년에 손꼽을 정도야. 그것도 이제 무슨 모임에서. 예, 그리고 가서도 그냥 몇 점 먹고 안 예의상 드시고? 먹고. 예. 날씬하시잖아. 와, 건강하시고. 이게 가능하다고? 고기를 그러니까. 구웠는데 네. 몇 점만 먹고 나오는 게 끝난다고? 가능하단 우리 말이에요. 스테이크 한 덩어리는 먹어줘야 내가 스테이크를 저는 먹었구나. 탕에 들어간 고기가 더 맛있어요.
진짜. 아 입맛 자체가 네네. 그렇게 바뀌신 바꿔놨어요. 거구나. 네네. 오 우리도 부럽다. 바꿔야 돼. 바꿔야 우리도 되는데. 바꿔야 돼. 아 근데 굽는 게 제일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요. 그다음 음식들이 더 있어요. 예예. 그래요?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끈적끈적한 성질 갖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끈적끈적한 거. 어떤 거죠? 대표적인 밀가루죠. 쫀뜨기? 밀가루 점도가 좀 밀가루. 높은 정제된 아이들이구나. 밀가루야. 아하. 글루텐 프리 네, 말고 복합해서 글루텐 있는 이게 밀가루. 정제됐다는 얘기는 네. 그 엔자임 효소가 없는 상태로 정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현미도 현미 껍데기랑 눈에 효소가 있죠. 99%가 있어요. 네. 근데 백미에는 1%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끈적끈적한 게 뱃속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도록 효소들이 빨리 발효시켜 주는데 그 효소 없이 먹는 흰 쌀이나 떡. 또는 흰 밀가루 빵. 이런 흰빵, 과자, 케이크 네. 케이크. 다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케이크요? 네, 이런 것들은 LDL하고 너무 친해서 네. 얘네끼리 너무 급속도로 친해져서 같이 뭉쳐요. 라면은요? 그래서 라면은? 콜레스테롤이 라면 당연히 밀가루 기다려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피검사상 많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네. 밀가루 음식, 흰 밀가루 음식, 과자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통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루 3끼를 먹으면 네. 콜레스테롤 약이 워킹을 음. 3분의 하겠죠. 1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야 될 텐데 음식 얘기 조금 더 하고요. 네네네. 있으실 테니까. 네. 근데 요거 하나 일단은 예스 아니면 노인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네. 식단 조절만으로도 약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있어요. 가능합니까? 더 이상 콜레스테롤 만들지 않으면 계속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갖고 네. 내 몸이 스스로 녹이게끔 만들면 나중에는 콜레스테롤 약으로 조절됐던 게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약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방법은 이제 잠시 다행이다. 후에 저희가 네. 얘기하고요. 네. 음식이 몇 가지 더 있을까요? 원장님? 그다음에 아까 간에서 75% 콜레스테롤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간을 손상시키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나쁜 게 술이잖아요. 술. 네, 과음하는 거. 아, 나 과음만 원장 안 하시면 돼요. 원장님 이제 출연 그만하셔야겠다. 왜? 아, 듣는 게 괴롭네요. 그러니까 고기 술 안 되고 좋은 거 다 안 된대. 아니 술도 어떡해.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맞아 네. 맞아. 이게 간을 피곤하게 만들 정도의 술은 안 안 좋죠.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의학적인 기준이 3일 간격이에요. 네. 3일? 예, 술을 한번 드시면 네. 3일 정도 쉬어줘라. 동안 다 해독을 하고 음. 그다음에 괜찮네. 술을 먹으면 또 다시 또 원위치 가고. 아, 그 정도는 뭐 네. 오케이. 그거는 네네, 이제 그 오케이. 정도는 매일 괜찮아요. 먹진 않잖아요. 이제 슬슬 합리화 시켜야죠.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또 다른 원인들이 네. 이제 노화, 아까 그 저기 뭐 호르몬이 떨어지는 여자들 폐경, 네. 남자도 갱년기 네, 네.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부족 당연히 들어가고 네. 임신 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갖고 있는 메타볼리즘이 맞아요, 느리니까 네, 네, 네. 그런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미 지방 쓸데없는 지방이 보유자. 많은 분들, 보유자. 뱃살 보유자. 비만, 비만인 뱃살, 분들. 막 예.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죠. 하체 그렇죠. 비만, 막. 누가 있어 하체 비만 여기? 누가 저요, 있지? 저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죠. 하체 비만이라든지 뱃살 같은 게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딱 앉았을 때 여러분의 배를 내려다 보십시오. 자유로운 무릎이 안 사람이 보인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허벅지가 안 보인다.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고미사 치킨 많이 먹고 자나 봐요. 저녁 먹고 나서 침대랑 한 몸인가 보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햄버거도 까뜨니 잔정이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바로 잤으니 체하지 그러니까. 보내주시고요. 네, 삼겹살은 구워야 맛있는데 유유 맞아요. 까뜨니 어제 저녁에 삶은 수육 먹었는데 그건 괜찮은 거죠?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저녁에 먹으면 그나마, 괜찮아. 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샤브샤브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샤브샤브는 네, 괜찮잖아요. 샤브샤브는 건강하지 네, 않습니까? 굽지만 않았다면 그나마 아, 그나마 피해갈 수 있죠. 샤브샤브만 먹어야겠다. 야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먹을 게 없네 스님도 보내주셨고요. 샤브샤브 있잖아요. 샤브샤브. 그리고 채식주의자인데도 고지혈증 있는 분들 아이러니하다라고 맞아요. 나눠주신 분들 네, 계신데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식물에도 야채에도 지방이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이게 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아. 간에서 지방 대사나 콜레스테롤 대사를 하는데 네.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 네. 특히 간은 기능이 충분하려면 간은 피덩어리예요. 네. 피가 부족한 그 비건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LDL 나쁜 게 높아지거든요. 네. 아.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간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 HDL을 높이는 방법이 네. 이제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잠시 후에 금방 또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잠시 전환의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이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헬스포유는요 제이슨 원장님과 함께 콜레스테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들을 때마다 좀 신비하기도 하고요. 정확히 좀 새롭기도 몰랐어요, 하고요. 저도. 네, 또 자꾸 배우게 됩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기 그쵸, 때문에 까먹게 자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원장님. 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문제가 되니까 네. 이 LDL을 간으로 데려가서 줄여주게 하는 HDL이죠. 네. 그 HDL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네. 지금 몇 뭐가 가지를 있을까요? 소개해드릴 건데 귀 쫑긋? 일단은 그 불포화 지방산 드시면 돼요.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 오리고기도 거기 들어가요. 염소. 불포화 예. 지방산이라는 건 예, 일단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예, 올리브 오일, 네.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네, 지금 슈퍼푸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HDL을 높이는 음식들이에요. 음. 그다음에 염소, 양고기 이런 건요? 참기름도 들어가고, 참기름. 네. 오리고기 들어가고요. 네. 양고기랑 염소는 중간에 들어가요. 세모에. 중간이에요. 걔 네. 채식인데 채식 동물들인데. 그리고 오메가 3가 많은 견과류들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지방들은 전부 불포화 지방산들이에요. 굳지 않는 것들. 예. 이거는 오히려 HDL 수치를 높이게 되고요. 어. 그리고 생선 중에도 등푸른 생선들은 다 그 오메가 3가 많은 맞아요, 거로 맞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오호. 그리고 계란도 당연히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음.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는데 그거는 이제는 더 파고들었더니 네. 그렇지 않다. 좋은 콜레스테롤. 저도 이거 그 기사 봤는데 네. 그 대학교 연구진이 봤더니 노른자가 뭐 네.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많이 뺏어 드셨잖아요. 전 너무 의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게 계란도 큰- 예. 사실은 계란이 나중에 닭이 되잖아요. 병아리 네. 되고 닭이 되는데 계란 흰자가 닭의 형태를 이룰까요? 노른자가 형태를 이룰까요? 노른자죠. 노른자지 네. 않을까요? 수정 다 말이니까. 많이 알고 계신데 형체를 이루는 건 흰자가 형체를 이뤄요. 아. 노른자는 완전 영양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보통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데 완전 손해 보시는 거죠. 그쵸, 그쵸. 완전 계란에 엑기스 영양분이 노른자에 있거든요. 네. 그 옛날에 우리 다방에 쌍화차에는 흰자를 안 넣고 노른자만 노른자 넣었잖아요. 띄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른자에는 성장시키는 콩팥에 좋은 그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노른자가 사실 엑기스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노른자 드셔도 콜레스테롤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된다. 일부러 계란을 네. 하루에 150개씩인가 120개씩 드시면서 이걸 실험한 맞아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기사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로 나왔어요. 아까 네. 그 등푸른 생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고등어 회 이런 건 네네. 괜찮은 거예요? 아, 고등어 자체가 좋은데 네. 생 거를 드셨을 때는 네. 우리 몸에서 생 자체로 소화를 안 하고요. 익힌 다음에 소화를 하거든요. 그만큼 익히는 동안 내 에너지가, 소화계통은 네.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내 체온만큼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로워요. 자, 그리고 음식 중에 새우도 HDL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새우도 네네. 도움이 해삼 될까요? 여기 이제 해산물이 다 해산물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네. 뭐 기름미역, 다시마뿐만 아니라 해조류, 네. 그다음에 그 특히 새우. 새우. 새우에는 새우 몸체에 있는 껍질에는 조금 HDL, LDL이 다 동시에 있는 거로 돼 있는데 네. 네. 꼬리 쪽 껍질에는 오히려 HDL의 보고다. 그래서 우리가 새우 음식 나오면 꼬리는 항상 붙어 나오죠. 네. 그걸 그냥 또 꼭다리 따서 다 버리시는데 네. 그거를 드시면 드실수록 좋아요. HDL 수치는 높아져요. 자, 그러면 진짜? 새우 꼬리를 네, 먹기 먹어야겠네. 힘들잖아요. 튀겨. 이거를 튀겨요. 그럼 먹을 수 있지. 네네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튀겨 네, 먹는 괜찮아요. 거잖아요. 진짜? 튀겨 네. 먹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기름부터는 네. 안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집에서 요리할 때는 괜찮으세요. 첫 번째 쓰는 기름은 기름. 한 번만. 네네. 첫 번째 기름 쓰는 건 괜찮으니까. 네네. 아하. 자, 그렇게 해서 새우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결과고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HDL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LDL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들 네. 많은 이제 야채들이죠. 채소. 네, 야채, 과일, 네. 그 다음에 마늘, 보리, 현미. 네. 네. 현미,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건 율무랑 수수예요. 율무와 수수. 수수. 율무, 수수, 특히 수수는 혈당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 수수 갖고 사실은 현미랑 수수, 율무 갖고 당뇨 환자들 식단으로
제공을 했더니 당뇨약을 끊을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콜레스테롤 높다 이런 분들은요 밥을 하실 때 현미랑 수수를 네. 좀 네. 섞어서 드세요. 어. 그러면 훨씬 더 콜레스테롤 수치 잡아주는데 좋고요. 네. 뭐 검은깨 좋고 네. 오트밀 우리가 하는 귀리 오트밀 좋고 우유 대신에 두유 좋고요. 네. 무화과도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데 너무 좋게 무화과. 나왔고 오. 아까 말씀드린 해조류, 네. 김미역, 다시마 네. 네네. 이건 전부 다 HDL 높이는 아주 훌륭한 음식들이에요. 와, 근데 일단은 밥을 많이 드시니까 집에서 네. 드실 때는 마켓에 가셔서 수수하고 현미, 율무를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포커스 한다면 네네. 율무하고 수수를 갖다가 밥에다 섞으셔서 네. 드시면 현미밥이면 훨씬 더 좋죠. 현미밥으로도 그렇게 해서 네, 드시면 현미밥에다가 율무 수수. 와, 현미에다가 율무하고 수수를 섞는다. 네네. 드시기에는 좀 까끌까끌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맛있지 율무는 않을까요? 율무는 무맛이고요. 네. 네. 수수는 약간 까끌까끌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미랑 율무 수수를 그냥 밥을 바로 하시면 조금 꺼끌꺼끌하니까 네. 그 밥솥에다가 불림 기능 이용해서 네. 12시간 내지 24시간을 불려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밥맛도 훨씬 좋아요. 훨씬 더 좋아지고 네. 효과는 똑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카톡으로 다정님이 HDL이 높은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HDL이 100이 넘어갈 수가 있나요? 라고 네, 여쭤보시는데요. 160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역할만 하고 왜냐하면 수송차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이게 수송 트랜스포테이션 역할을 하니까 네.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들을 찾아서 좋은 거네요. 예, 그러면? 좋고 HDL을 오. 또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네. 너무 좋죠. 그 뭐 기름막이 너무 많아갖고 네. 부작용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와. 예, 없어요. 그러니까 HDL이 높아도 걱정은 하지 말아라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정님 부럽네요. HDL 부자. 그러니까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네. 지금 LDL을 낮추는 약은 스탄틴 계통 약이 엄청 개발돼서 지금 불이 나게 팔리고 있는데 네. HDL을 높이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음식으로. 네. 진짜 그거 그런 약 생각하시죠. 나오면 좋겠다. 예, 그냥 오늘 삼겹살 먹었어요. 네. HDL 약을 먹는 거야. 그럼 어. HDL이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잖아요. 삼겹살 다 데리고 가. 술을 많이 마셨어. 마치 HDL 그 약을 논디처럼 먹어. 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가는 거지. 그 다음날 멀쩡해. HDL 약 주인님 먹어서. 마음껏 드세요 삼겹살. 제가 다 끌어안고 갈게요. 이러면 몸이 망가지죠, 얼마나 좋아. 원장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지금 얘기죠. 그 사실은 콜레스테롤 합성하고 네. 조절하고 청소하고 LDL 청소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낮에 잘 안 해요. 밤에 밤에 잘 하는군요. 때. 밤에 잘 때. 그래서 야식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밤에 하기 때문에 네. 밤에 잘 때 간이 그걸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간에 피가 들어오면서 간이 그 해독하는데 이 모든 청소도 하고 리프레시하고 리찰징하고 뭐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쓸데없는 지방 해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밤에. 걸리는 시간이 네.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잠을 한 6시간은 네. 빈 공복 상태에서 네, 6시간은 그래서 자줘야 된다. 네, 6시간을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도 네. 6시간 이내를 주무신다 그러면 물론 특이 체질이 아닌 경우에 예. 네.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가 있어요. 잠도 중요해요. 네, 먹을 걸 잠도 잘 중요해요. 먹어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드릴 이제 몇 가지 방법은 네. 요걸로 한 2달 정도를 하신 다음에 피 검사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갈 거예요. 식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네, 이제는 처방이 가죠. 네. 네,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ABC 주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네. 예, 애플, A가 애플, 비트, 그다음에 캐럿이요. 네네. 요 세 개 또는 캐럿 대신에 바나나로 바꾸셔도 돼요. 음흠. 이 중에 액기스는 비트예요. 비트죠, 네. 맞아. 비트가 정말 LDL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비트 반 개, 사과 한 개, 캐럿 반 개 내지 한 개, 그다음 네네. 바나나는 한 개, 요 비율로 해갖고 네. 네. 그냥 물 넣고 믹서기로 가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2컵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 요거를 빈 속에 네. 하루에 2컵, 먹게. 원래는 3컵인데 네네. 아침, 점심, 저녁 식전 한 10분 전쯤에 드시고 요거는 일주일만 하셔도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가요. 근데 비트가 담석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비트는 독이 있는데 네. 비트를 10분에서 15분 쪄갖고요. 껍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고 하면 아주 아하.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예. 가끔 비트를 위해서 흡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네. 비트 드시고 나서 소변에 빨간색, 비트색 빨간색이 나오거나 맞아요. 대변에 빨간색 나오면 네네. 내 위에서 이거를 많이 너무 과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비트를
하루 반 개가 기준인데 네. 그런 분들은 4분의 1로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음. 드시는 게 나아요. 비트는 정말 훌륭한 혈관 청소제이기 때문에 네. 심장도 너무 좋아하고 그 코스코 가면은 비트를 이렇게 쪄가지고 쪄서 진공 포장해 패키지에서 놨죠. 한 거 네네. 699짜리인가? 네네네. 그거 괜찮아요. 네, 그런 좋아요. 거는. KTK님 매일 비트 갈아 먹어요. 안 죽으려고.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비트가 그만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법의 음식이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하루에 반 개 기준으로 그리고 껍질 벗기시고 쪄서 드셔야 되는 게 네. 독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쪄서 껍질 까야 되네. 네. 네. 그다음에 한방차로 생강꿀 계피차. 생강꿀 계피차. 네, 생강꿀 계피 가루가 들어가면 더 좋은데요. 네. 네. 이거를 한 잔 먹고 2시간 뒤에 피 검사를 하면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이 빠질 정도로 와. 굉장히 오. 큰 해독 효과가 있어요. 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간에서 그걸 해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 열이 붙으면 네.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해독력이 네. 떨어지니까 간열을 낮추는 결명자차. 결명자차. 눈에도 좋잖아요. 네, 결명자가. 눈 좋고 네. 간이 결명자. 눈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이거 그다음에 지금 마켓 가서 살 수 있는 건데 다. 네, 오미자차. 이것도 오미자. 예, 콜레스테롤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산사차라고 있어요. 산사가 열매인데 산사. 네, 산사 있죠. 산사가 LDL 수치를 낮춰주고 네. 그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한두 달 해보시고 네. 꾸준히 하시지 못한 이게 나중에는 흐지부지 맞아요. 해지시고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약들을 섞어서 환약으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오. 그래서 예. 직접 해보시고 피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네. 네. 아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알약 환약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혈관이 깨끗해져요. 아까 말씀해 주신 성분도 여기 다 들어가 있나 네, 다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오. 네, 콩팥의 기능까지도 되살리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오호. 혈압약 및 콜레스테롤 치료약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아까 제가 생강꿀 계피차만 갖고도 10%가 빠지는데 네네. 이건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면 되고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결명자, 오미자, 산사를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 한꺼번에 넣어서 한꺼번에, 예. 생강차에다가. 그러면 더 효과가 좋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네네네. 사실 네.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지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데도 콜레스테롤 그렇죠. 수치가 낮을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사람이 혈색도 달라지고 네. 그렇죠. 건강도 달라지고 뭐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하니까 네. 몸의 차이가 네. 뭐 자기를 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뭐요? 저희 보라고. 소리 씨 1년 전과 차이가 없는데 아, 무슨 화면을 말씀이세요? 봐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똑같은데. 말씀이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와요. 네네. 어떤 분들은 나는 비건이다. 네.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 높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내가 튀긴 것도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네. 왜 높냐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소화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소화되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네. 저녁 드시고 4시간 이후에 주무시는 거를 습관화하실 그러니까 필요가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네네. 좀 일찍 주무시는 게 맞아요. 완전 건강에 좋다라는 건데요. 아까 원장님한테 이제 진료받기 원하시거나 그 말씀해주신 환 있었잖아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돼요. 네, 213 500에 7447 213 500에 7447번입니다. 213-500번에 7447 제이슨 오 원장님이신데요. 네. 베버리 힐즈에 클리닉이 있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 같은 거 먹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매일 이게 하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환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혈액이 좀 깔끔하고 혈관이 깨끗해야 그렇죠. 혈액순환이 기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슨 원장이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